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탈당으로 현실로 다가온 탈당 결정을 놓고 현역 의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지만 국회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정치 신인들은 다급해졌고 기성 정치인은 상대적으로 느긋합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장에서 자해소동이 있는가 하면 증인으로 나온 해경 간부가 실신하기도 했습니다. 무등산 지산유원지 리프트카에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광주시가 폐쇄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야권 재편이 본격화되면서 전통적 야당 텃밭인 호남 민심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호남 유권자들은 좀 더 지켜보겠다며 얼른 누구 한쪽 편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찢어진 야권을 따라 민심 역시 갈렸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는 시각도 있었지만 그래도 뭉쳤어야 한다며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 그래서 안철수를 중심으로서 새로운 어떤 당의 조직을 만들어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여당한테 이기려면 또 뭉쳐야 되잖아요. 근데 좀 또 탈당하고 뭐 세당을 하고 보면은 아무래도 흩어진 게 있잖아요. 표가 이렇게 분산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대부분의 지역민들은 야권이 이대로 총선에서 이길 수 있냐, 지금 이대로는 힘들다라는 위기의식을 가장 앞세웠습니다. 이런 탓에 지긋지긋한 야당 싸움의 책임자로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둘 다를 꼽는 양비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문재인 씨도 조금 더 양보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안철수 의원도 조금 더 야당에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냐 안철수 신당이냐 역시 어떤 인물들과 함께할지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지역민이 많았습니다. 야권 재편으로 실질적 경쟁 체제가 도입된 호남. 정치 신인들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넓어졌고 유권자 역시 다양한 선택지를 갖게 됐다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호남 정치 지형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탈당이냐 잔류나를 놓고 광주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의 치열한 눈치 보기가 시작됐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탈당을 계기로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의 합종 연횡이 시작됐습니다. 당을 구하는 모임, 이른바 구당 모임이 매일같이 열리고 있고 어제 저녁엔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문재인 대표 사퇴와 당 혁신을 요구하는 비공개 모임을 서울에서 가졌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가운데 탈당에 가장 적극적인 이들은 황주홍 의원과 김동철 의원입니다. 황 의원은 이번 주 안으로 탈당할 것이라고 말했고 김동철 의원은 오는 18일 탈당 여부를 묻는 당원 모임을 지역구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대략 연말 연초까지 가게 되면 한 20, 30명 정도가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나 하고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기정 의원과 신정훈 의원 등은 탈당에 비판적인 입장인 가운데 관심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10명 정도 되는 현역 의원들의 거취입니다. 우선 탈당하는 의원들의 행보와 여론의 추이를 보고 탈당 행렬에 동참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정배 신당과 그리고 손학규 전 대표 등이 결합하는 형태가 이루어진다면 전국의 선거 구도가 요동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다고 보여지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저는 요동치는 수준까지 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비주류 측 김한길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동반 탈당 규모가 커질 수도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들 중 하위 20%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평가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평가 결과 또한 현역 국회의원들의 행보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국회 선거구 협상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정치 신인들은 애가 타지만 인지도가 높은 기성 정치인들은 상대적으로 느긋합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120일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총선 출마 기탁금 300만 원을 내고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이라도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유급 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제한된 범위에서 다양한 선거운동과 정치 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예비후보 등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예비후보 등록은 지난 18대 총선에는 48명에 불과했지만 19대 때는 12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사정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구 획정이 오는 31일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거구가 소멸돼 등록이 무효화되기 때문에 예비후보 등록을 미루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회의에 들어가니까 말씀이 안 들려. 회의가 들어가니까. 선거구 획정이 표류하면서 기성 정치인들은 느긋한 반면 정치 신인들은 예비후보 등록 시기를 고심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오늘은 구름 많은 가운데 바람이 좀 불어오겠습니다. 호남권의 미세먼지는 보통 단계를 보이면서 야외 활동하는데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날씨가 급변하겠는데요. 현재 광주가 8.4도,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체감온도 7.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낮까지는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이 가장자리 들면서 구름 많이 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대기질 지수도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장성 7.9도, 영광 8.2도로 어제 출근길 기온과 비슷하고요. 낮은 어제보다 2, 3도 낮겠습니다. 무안과 목포 9도, 영암 10도, 또 그 밖에 기온 보면 곡성 구례 11도, 고흥 12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가 서울에서 시작됐습니다. 첫날에는 사고 당시 초응 대응을 둘러싼 의혹 추궁에 집중됐는데 해경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제1차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저희는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제대로 대응한 것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구속된 123정 정장 등 특조위가 신청한 증인 16명도 모두 출석했습니다. 첫 청문회는 침몰 당시 신고 접수와 초동 대응의 부적정성에 집중됐습니다. 3층 로비하고 그쪽 안쪽 방에 있던 이제 승객들은 탈출하라고 이제 지시만 있었으면은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았었거든요. 예. 해경 123정이 이준석 선장 등을 구한 뒤 바로 세월호에서 멀어진 의혹 등에 대해서도 해경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왜 그때까지 옮겨 타지 않고 한참 있다가 그렇게 떨어졌습니까? 123정이 조류에 밀린 것 같습니다. 조류에 밀렸어요? 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의 해경 답변이 이어지자 사고 당시 학생들을 구했던 생존자 김동수 씨가 격분해 위증이라고 외치고 흉기로 자해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김수현 전 서해청장은 청문회 도중 혈압 상승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16일까지 계속되는 세월호 특조위 제1차 청문회는 둘째 날 안전행정부와 해경 간부 등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반발한 여당 추천위원 5명은 끝내 불참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598억 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 670억 원을 포함해 모든 누리과정 예산이 반영되지 않게 됐습니다. 시의회 예결위 관계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형평성을 고려해 교육위원회의 예산 삭감안을 존중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시가 국제수영연맹에 올해분 개최권료 300만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그동안 지급을 보류해왔던 올해분 개최권료 300만 달러를 국제수영연맹에 납부했습니다. 이로써 국제수영연맹에 지급한 개최권료는 지난해 500만 달러를 포함해 800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한편 개최권료 2천만 달러 가운데 절반인 1,000만 달러를 부담하기로 한 삼성 측도 일부를 국제수영연맹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등산 지산유원지 리프트가 끊이질 않는 안전사고로 이용객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근본적인 안전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시설을 폐쇄하는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54살 최모 씨 부부가 추락하고 탑승객 10여 명이 공중에서 공포에 떨었던 지산유원지 리프트 안전사고. 교통안전공단과 동구청 등이 긴급 점검을 벌인 결과 와이어와 리프트를 고정하는 앞삭기라는 장치에 문제가 생겨 압력이 느슨해지면서 리프트카가 뒤로 밀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밀렸다는 것 때문에 이제 그 앞삭기가 이제 조여주질 못해가지고 밀렸다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건데. 반면 리프트 운영 업체 측은 리프트카의 압력이 정상이었다며 승객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그 스프링에 대한 기능이 이러는지 가서 현장 조사해보니까 그 기능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승객의 부주의로 해서 힘들었거나 했을 때 그게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해당 리프트 시설은 2달 전인 10월 안전점검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해마다 안전사고가 되풀이되자 광주시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광주시는 리프트 안전사고와 관련해 TF팀을 구성해 시설물 보안과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행정의 과정들은 이루어졌었지만 결과는 환자가 또 이런 사고가 생겼단 말씀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안전점검 교통안전공단에 필요하면 더 많은 전문가들을 투입해서라도 광주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리프트 관리와 운영에 허술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극단적으로 시설 폐쇄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고흥 국립소록도병원에 있는 일부 환자들이 가짜 서류를 이용해 입원했다는 의혹이 경찰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뒷돈을 받고 입원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한센인 자치회 관계자 등 19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가짜 한센인 입원 의혹이 제기됐던 고흥 소록도병원. 경찰 조사 결과 전 한센인 자치회 간부 등이 부정 입원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원에 필요한 서류인 병력지를 허위로 만들어주는 대가로 환자 3명으로부터 많게는 200만 원의 뒷돈을 받아 챙겼다는 겁니다. 여기 소록도 사람들은 다 알고 3년이 넘었는데 민원도 원장한테도 올리고 막 그랬던가 봐요. 경찰은 전 자치회 회장과 총무 등 5명을 사문서 위조와 사기, 배임 수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들에게 병력지 위조를 부탁한 환자 14명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한 환자는 자신의 아내까지 소록도 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자치회 관계자들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업무상 배임과 직무 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소록도 병원장과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실질적으로 몰랐고 그렇게 입원하지 못하게 것도 취하고 그랬기 때문에 허위 서류를 이용해 입원한 14명은 아직도 소록도 병원에 남아있는 상황. 병원 측은 검찰 기소 시점에 맞춰 이들을 퇴원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지방세를 1년 이상 3천만 원 넘게 체납한 개인과 법인 100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광주의 고액 체납자는 개인 29명과 법인 15곳에 금액은 43억 원이고 개인 중에서는 5억 5,300만 원을 빌린 이상국 씨의 체납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전남에서는 60명의 명단이 공개된 가운데 대한건설의 체납액이 7억 2,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제 사기 논란이 일었던 한미합작투자법인 겜코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 등이 강훈태 광주시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겜코 진실규명 및 처리를 위한 시민위원회는 1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한 강 전 시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검찰이 또다시 봐주기 수사를 한다는 의심을 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장현 시장은 진실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중일 어업협정이 새로 짜여진 지 10여 년. 바다는 세 나라의 물고기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뚝을 박을 수도 선을 그려놓을 수도 없는 망만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140여 개 섬으로 이루어진 일본 오도열도. 한중일이 공동 조업하던 갈치 어장이지만 10년 전부터 일본 어선만 독점하고 있습니다.
일본 어민들은 낚시 바늘 크기, 길이, 조업 방식, 어획량을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やっぱり資源管理をしないといけないと思いますんで、それでどのサイズまでは取ろう、どのサイズからはリリースしようとかそういうのを決めてやっぱり取り組んでいます。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중국 산동반도 최대의 항구. 150km, 서너 시간 떨어진 거리에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쓰는 잠정 조치 수역이 있습니다. 1000척이 넘는 이들 어선이 향하는 곳은 중간 수역 너머 한국의 서해입니다. 别的地方中国海域就是那灯光、土网，下去船去打，能打一天打3-4项，上韩国就打几千只。 중국은 침범해오고 일본은 지켜가는 사이 한국의 어업은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징어가 동해가 아닌 서해에서 잡히고 국내산 명태는 씨가 마르는 등 바닷속 변화는 심각합니다. A라는 나라는 뭐 이런 방법으로, B라는 나라는 저런 방법으로, C라는 나라 이런 방법으로 어업을 잡기 시작하면은 그 자원 상태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죠. 각각 해양 영토가 겹치는 한국과 중국, 일본이 해마다 벌이는 치열한 어업협정. 한치의 양보 없는 어족자원 확보 줄다리기는 경쟁을 넘어 전쟁이 된 지 오래입니다. 実際は資源と漁場の囲い込み争奪戦でありました。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올해 메르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무안국제공항 이용객이 사상 첫 3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는 오는 17일 제주에서 무안공항에 도착하는 여객기에 30만 번째 이용객이 탑승할 예정이라며 무안 제주간 왕복 항공권을 전달하는 등 기념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한 뒤 침체기를 지나 2013년 13만 명에 지난해 17만 8천여 명으로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전력이 요르단 전력공사와 6천억 원 규모의 풍력발전소 전력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한전은 요르단 암만 남쪽에 있는 푸제이즈 지역에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해 2018년부터 가동을 시작하고 향후 20년간 발전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발전 용량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해외 사업 수주에 한층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주한 인도 대사관과 공동으로 이번 주말 인도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문화전당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인도의 국민 배우로 알려진 아르미칸 주연의 새 얼간이 등 인도 영화 6편을 무료 상영하고 인도 요가와 볼리우드 댄스 강좌를 여는 등 전문 인도인 강사를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무료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지난달 여수 경도를 복합리조트로 선정하기 위한 제안서가 접수된 이후 선정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제안 이후 2주 넘게 정부의 요구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유치 경쟁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여수 경도 복합리조트 선정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는 한국 AOL 통상 컨소시엄. AOL 통상 컨소시엄에는 중국의 건축공정총공사와 싱가포르 이튼, 국내의 마제스타 카지노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컨소시엄이 제안서 제출 당시 약속했던 5천만 달러 선납 조건을 2주 넘게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 투자 2억 달러 대출 확약서도 이달 초 싱가포르 SC은행을 통해 발급하기로 했지만 이 또한 소식이 없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투자업체가 5천만 달러를 선납하지는 못했지만 투자 확약서로 대체했기 때문에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다며 이번 주 안에는 납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선납 요건이 완비된다 하더라도 여수 경도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중론입니다. 무엇보다 공모심사 주체인 문체부가 사업 제안서 제출 요건을 추후 완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여기에 경도와 경쟁지인 경남 진해와 인천의 경우 5조 원이 넘는 투자 계획과 입지 여건을 내세우며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내년 2월쯤 2개 대회의 복합 리조트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올해 재배 면적 감소와 작황 부진으로 크게 오른 주요 채소값이 내년에도 생산량 감소로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내년산 양파 재배 면적이 올해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평년과 비교하면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마늘도 평년보다 15%가량 면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마트 등에서 거래되는 양파 1kg이 1년 전보다 2배 오른 2,500원대, 깐마늘과 대파는 각각 40%가량 크게 올랐습니다. 광주 지역 변호사들이 어려운 이웃 돕기에 동참했습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광주 MBC에서 성금 전달식을 갖고 회원들이 모은 1,000만 원을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기탁했습니다. 광주변호사회는 지난 2003년부터 1억 2천여만 원을 모금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했습니다.